자, 169번 봅시다. 169번부터 173번까지는 아주 이지한 문제. 우리 다 한 거야. 자, 169번 봅시다.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사실 부정방정식이죠. 근데 우리 그 전까지 했던 거는 그냥 2개짜리 부정방정식이었는데 경우의 수에서도 사실 2개짜리 부정방정식 나옴. 근데 뭐 3개도 나온다. x 더하기 2y 더하기 4z가 14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 y, z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일일이 하나씩 대입할 건데 지금 x는 그냥 개수가 1이니까 아무렇게나 오면 돼. 그래서 그냥 더 큰 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z가 1일 때 x 더하기 2y가 10이죠. 그치? 그러면 y가 4일 때부터 8, 2, 3이면 4, 2면 6, 1이면 8 이런 식으로 4개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z가 2면 x 더하기 2y가 이번에는 6. 그럼 여기가 2일 때 2, 1일 때 4. 두 개가 있을 거고 3이면 x 더하기 2y가 2인데 여기서부터 자연수 순서상 개수는 없겠죠. 그치? 6개고 2개다. 답은 총 8개.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자. 170번, 171번, 172번, 173번 다 각자 해봅시다. 이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내가 풀어줄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치? 이건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74번 봅시다. 자, 자연수 360의 약수의 개수랑 총합이래. 우리 약수의 개수는 다 소인수분해서 구하죠? 360은 소인수분 해볼까? 6, 6에 36이잖아? 6의 제곱에다가 10인데 6이 2 곱하기 3이니까 2가 여기까지 3개, 3이 2개, 5가 하나 이렇게 되겠죠? 약수의 개수는 그냥 지수에다가 1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개가 되겠죠? 그치? 이게 이제 A고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했지 성민아? 1부터 차례대로 더해서 2가 세제곱 있으니까 2 하나, 2 2개, 2 3개까지 1, 그쵸. 3제곱 1, 5 다 곱했죠. 그치? 계산 한번 해볼까? 여기 15고요. 여기 13이고 6이면 1170인가요? 1170 이렇게 되겠다. 얘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119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답은 4번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75번. 약수의 개수가 18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1이랑 곱해서 18이 되는 거잖아? 뭐 자연수 K의 개수 자연수 K의 개수가라고 한 거니까 m, n이 뭐가 있냐? 순서상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얘가 지금 1보다 큰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2일 때랑 9일 때, 3일 때랑 6일 때, 6일 때랑 3일 때, 9일 때랑 2일 때 4개가 있네요. 그죠?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네?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1이랑 18도 가능하네요. 18이랑 1도 6개겠죠? 그죠?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6개고요. 자, 그 다음에 176번 봅시다.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발전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소수 n, 스몰 n은 소수래. 근데 라지 n의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인수분 해야 돼. 25는 2 곱하기 5의 제곱에다가 소수 곱한 거잖아. 그쵸? 자, n이 만약에 2면 어때? 제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9개가 되겠죠? 근데 3이면 어때? 그럼 얘는 소수가 3개 있는 거잖아. 5제곱 2랑 3. 그러니까 2, 3, 2니까 12개가 있겠죠? 약수의 개수가.
그 다음에 5일 때는 어떠지?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8개가 있겠죠. 7일 때는 어때?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그냥 7로 바뀌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11, 13, 17, 19, 23, 29, 31 그만하자. 다 똑같겠죠? 그치? 요 3개가 있겠다. 그쵸? 답은 29일 거고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177번 도로망의 경우에서 봅시다. 여기는 그냥 뭐 합의법칙, 고배법칙이지요. 그죠? 자, 177번 보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길이 요렇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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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랑 2개 요렇게 있어.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냥 보세요. A에서 거쳤다가 D로 간대. 그죠?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A에서 D로 가려면 A에서 B 거쳤다가 D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C 거쳤다가 D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B 거쳤다가 C 거쳤다가 D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C 거쳤다가 B 갔다가 D로 갈 수가 있겠죠? 총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 A에서 B 갔다가 D 가는 거는 A에서 B 가는 게 2개 중에 하나, D에서 D 가는 건 하나, A에서 C 2개, C에서 D 2개, A에서 B 2개, B에서 C 2개, C에서 D 2개, A에서 C 2개, C에서 B 2개, B에서 D 1개 이렇게 있겠죠? 다 곱하면 2, 4, 8, 4니까 더하면 18이겠죠? 18개가 있고요. 자, 178번 거의 유사한 거니까 해보시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179번처럼도 나올 수 있어. 그냥 단순히 경우의 수가 아니라 경로마다 돈을 걸어놨네? 근데 왔다 갔다 어쩌고 해서 5,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자, 한 1분 드릴 테니까 풀어볼까요? 1분. 자, 봅시다. 이 1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나?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뭐 전부 다 풀진 않을 거거든? 근데 어떤 느낌으로 풀지 생각을 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자,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는데 그때 다시 학교에서 학원 갔다가 다시 학교로 간대. 미친놈인가? 학교에서 학원 갔다가 왜 학교 또 가지? 학원에 뭐 두고 왔나? 이상한 놈이죠. 어쨌든 다시 학교에서 학원 갔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데 왕복 교통비가 5,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래. 그죠? 그럼 한번 일단 해볼까? 여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도서관 갔다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도서관 갔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 헷갈린다. 학학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정이죠. 학교랑 학원 거쳤다가 다시 학교 가는 건 고정이고, 도서관 들릴 수도 있고. 잠깐만. 이렇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학원 갔다가 도서관 거쳤다가 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 거쳐서 학원 갔다가
그냥 다시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 적어야겠다. 그다음 또 뭐가 있지? 학교에서 그냥 바로 학원 직행했다가 바로 직행으로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근데 학교에서 도서관 거치면 1,000원하고 1,500원이니까 무조건 2,500원 고정이야. 근데 학교에서 학원으로 바로 가면은 3,000원 들 때도 있고 2,000원 들 때도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제일 싼 경로가 뭘까? 제일 싼 경로가 학교에서 도서관 거치면 무조건 2,500원이고 얘는 2,000원이니까 제일 싼 거는 4,000원이다. 4,500원 가능하겠죠? 5,000원도 가능할 것 같아. 그 다음에 5,500원 가능. 6,000원도 가능하네.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이게 5,000원 이하가 되는 거니까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서 한번 빼보자. 자,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 경우랑 세 가지 경우 총 7개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학원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7개가 있겠죠? 뭐 왔던 길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9가지야. 근데 거기서 내가 5,500원이 들 때랑 6,000원이 들 때를 한번 빼볼게. 근데 6,000원이 쉬우니까 6,000원을 먼저 빼볼까? 6,000원이려면 3,000원 갔다가 3,000원 가는 경우밖에 없어.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5,500원이려면 3,000원에다가 2,500원을 쓰는 거. 요 경우밖에 없잖아? 자, 요렇게 갔다가 도서관 거쳐서 가는 경우 몇 가지? 여기서는 한 가지고 여기서는 2 곱하기 2니까 4가지겠죠? 빼주고 그 다음에 2,500원을 먼저 쓰고 3,000원 내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2, 4에다가 곱하기 1이니까 4가지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0가지다. 그치? 이런 식으로 경로에 가중치를 둬가지고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직접 구해도 되고 4,000원이 들 때 경우의 수 4,500원이 들 때 5,000원이 들 때 각각 구해서 다 더해도 되고 전체에서 빼도 되고. 자, 넘어갑시다. 색칠하기 180번. 색칠하기에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인접한 영역 같은 색으로 칠해도 되는지 그런 문제 풀어봤니? 안 풀어봤어? 물감을 다 써야 되는지 그런 문제 풀어봤니? 안 풀어봤어? 풀어봤어?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웃하면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는지 같은 색으로 칠해야 되는지, 그치? 아까 했던 얘기랑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근데 뭐 보통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라라는 조건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자, 봅시다.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하는데 색이 4개가 있어. 색이 4개가 있는데 A, B, C, D, E 조건 봅시다. A랑 E는 같은 색을 칠한대. 일단 A랑 E가 같은 색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먼저 칠하자. 무슨 색으로 칠할래? 아무 색이나 상관없으니까 칠한 다음에 4 곱해주자. 그치? 자, 이렇게 칠해놓은 다음에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4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 조건 변을 공유하는 거에는 다른 색을 칠한다라고 했으니까 B랑 C랑 D에 이제 칠해주면 돼. 근데 초록색은 어차피 못 칠하잖아. 여기도 못 칠하고 여기도 못 칠하니까 그냥 뭐 1번 색, 2번 색, 3번 색이라고 하자. 1번 색, 2번 색, 3번 색을 여기다 칠해야 돼. 그쵸? 그러면 뭐 당연히 모서리는 공유하지 않지만 꼭지점을 공유하는 얘네 둘이 색을 같을 때 다를 때 나눠서 구해도 되겠죠? 맞아? 우리 색칠하기 할 때 항상 구분을 하라 그랬잖아. 모서리가 그러니까 변이 닿아 있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꼭지점만 닿아 있는 경우에 구분을 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한번 해보면 C랑 D랑 같을 때 다를 때로 해볼까? C랑 D랑 같다라고 하면 3가지 색을 먼저 칠해. 어디에? C랑 D에. 3가지 중에 하나 칠해.
그럼 나머지 B에다가 칠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랑 D랑 다르면 C에다가 3개 중에 하나 칠해? 그거랑 다른 거 D에다가 하나 칠해? 그거 2개랑 또 다른 거 하나 더 칠해야 되는 거니까 1이겠죠? 그죠? 해서 이거 6이고 6이니까 저기에다가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답은 48일 거고, 그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3칸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 칠하는 거야. 근데 B에다가 내가 먼저 칠해볼게. B에다가 색을 칠할 거야. 아무 색이나 칠하면 되지? 3개 중에 아무거나 칠해. 그 다음에 나머지 C랑 D에는 얘랑 다른 색 칠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2의 제곱 해도 되겠죠? 2개 중에 하나 칠하고 2개 중에 하나 칠하고 똑같이 10이 나오고 똑같이 10이 나오죠? 그치? 답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모르죠? 너는 어떻게 풀래? 모르죠? 각자 맞는 걸 찾아야 돼. 근데 각자 맞는 걸 찾기까지가 오래 걸려. 그래서 정복해야 돼. 언제까지? 그래서 한 6월 말까지는 정복을 하셔야 기말고사 때 맞출 수가 있겠죠? 그치? 자, 181번 봅시다. 자, 정사각형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A, B, C, D 한 변의 길이가 1, 2, 3, 4, 5인 5개 정사각형이 있고 나눴고 물감을 3가지를 칠할 때 3가지 색을 칠할 때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할 거고 각 영역은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 칠해야 되고 각 3가지 물감은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대. 이거는 사실 뭐 몇 개를 써도 상관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10통 이하만 쓸 수 있대. 근데 한 통으로는 A만큼 칠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정사각형을.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잘게 쪼개는 거야. 잘게. 이렇게 잘게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B, 그리고 C, 땅땅땅땅 D, E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물감이 3개가 있는데 한 통으로는 요만큼 칠할 수 있대. 한 통으로는 요만큼 칠할 수 있대. 근데 10통까지 칠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한번 넓이 생각해 볼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1, 3, 5, 7, 9겠죠? 4 빼기 1, 9 빼기 4, 16 빼기 9, 25 빼기 16. 그죠? 만약에 2라는 칸에 어떤 색깔을 칠하잖아? 그러면 B랑 C랑 D에는 못 칠해. 한 통밖에 안 남거든. 여긴 칠할 수 있네?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나눠서 한번 해볼까? 2부터 거꾸로 해보자. 왜냐면 2가 제일 많이 들잖아, 물감이. 자, 2에다가 물감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해볼게. 물감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해보자. 2에 뭐 칠할 거야? 상관없지. 아무거나 칠해. 칠해놓고 3 곱해. D에는 뭐 칠할 거야? 베타 칠하거나 감마를 칠해야 되는데 뭐 상관없겠죠? 아무거나 칠해. 2 곱해. 둘 중 하나 칠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는 뭐 칠해야 돼? 베타 있으니까 알파 또는 감마인데 알파가 이미 9통을 써버려가지고 못 칠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감마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감마 칠했으니까 알파 또는 베타 칠해야 되는데 알파는 여전히 못 칠해. 베타야. 그 다음에는 알파 또는 감마 칠해야 되는데 이제 칠할 수 있죠? 그러니까 2가지 중 하나겠지? 알파 또는 감마. 2가지. 12가지네요. 그치? 답은 12고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노가다 해도 되나? 당연히 되죠. 그치? 얘들아, 그 경우에서 문제 풀 때 공부하는 의미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라도 한번 풀어봐.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근데 객관식 선지 보니까 넘겨봐봐. 186번 봐볼래? 객관식 선지 보니까 막 480부터 시작이야.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은 잘 수밖에 없어. 이런 거 말고 좀 어려운 거 같은데 선지가
9, 12, 15, 18, 21? 이 정도는 할만하지 않나? 24, 36, 48, 60, 72는? 이 정도도 할만하지 않나? 그치? 72개를 하라고요? 뭐 그 전에 나오겠지. 끝나겠지. 그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답지를 봐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 그러면 너네가 했던 과정에서 조금 줄일 수 있었던 과정들 있잖아.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하다 보면은 괜찮을 거예요. 자, 18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이 있는데 얘를 4가지 색깔로 칠하는데, 자, 5가지 영역이 집이네. 집 가고 싶다. 너도? 예. 근데 못 가, 우리. 집. 보내주시면 저희 갈 수 있어요. 그래? 가, 그러면. 아니. 아니야. 뭐야? 보내줘도 못 가는데? 보내준 게 아닌가? 보내준 게 아니라 네트 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점심 먹고 가.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자,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이 있는데 색깔 4개래.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래. 색깔 다 써야 돼? 남는 색깔 있으면 안 돼?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서로 다르게 색칠한 문양의 개수를 구하라. 근데 이게 문제 얘들아, 잘 읽어봐봐. 단. 같은 색을 칠하는 두 영역이 이웃하면 한 영역으로 본대. 이웃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으로 본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데? 이제 같은 색인데 이웃하면 한 영역. 그냥 천천히 읽은 거 아니야? 아이고, 그림 빡세니까 이렇게 해볼까? 영역 몇 개? 네. 4개. 영역 몇 개? 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웃해서 칠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치? 자, 한번 봅시다. 색깔 몇 개 있어? 4개 있지? 색깔 뭐라고 하지? 1, 2, 3, 4라고 하자. 그치? 선생님, 빨주노초라고 하면 안 되나요? 돼, 안 돼? 돼요. 되지. 근데 1, 2, 3, 4가 훨씬 빠르잖아. 그치? 여기서 왜 알파벳도 간발로 했어요? 이거 135줄 헷갈릴 것 같아서. 일관성이 없나? 일관성이 있죠? 자, 다시 봅시다. 어디 먼저 칠할래? 가운데 칠하는 게 합리적인가? 맞아? 칠해봅시다. 1 칠하나, 2 칠하나, 3 칠하나, 4 칠하나 의미가 없죠? 아무거나 칠해. 4 곱해. 나 1 칠했어, 1. 영역이 몇 개여야 되지? 4개여야 돼? 그런 말이 어딨어? 있죠? 두 번째 줄에 4개의 영역으로 보이는 문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겹치는 게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겹치면 얘가 한 영역이면 다 다르면 되겠네. 다 다르면 되겠네. 다 다르면 되겠네. 다 다르면 되겠네. 그쵸?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요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같아, 이렇게 같아, 이렇게 같아, 이렇게 같아.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 전부 다 똑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서 4를 곱해줄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1이라고 해봐. 그럼 나머지 색 칸에 뭐 칠해야 돼? 2, 3, 4 칠하면 되지. 아무렇게나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3팩토리얼. 이거 말고 또 겹치게 그릴 수 있나? 4개 영역으로 보이게끔? 이렇게도 있잖아? 얘네 둘 같고 달라달라. 같고 달라달라. 같고 달라달라. 같고 달라달라. 또 4개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는데 뭐로 같을 건데 2야, 3이야, 4야? 의미 없어. 2로 같다라고 해. 그럼 나머지 3, 4, 4, 3 둘 중 하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와! 그죠? 자, 4팩, 4팩, 24, 24니까 48에다가 4 곱하면 192겠죠. 그죠? 답은 192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을 우리가 자주 풀던 거랑 약간씩 꼬아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 알겠지? 근데 너네 애들아, 지금 사실 시험 볼 때는 문제 잘 읽지. 그치? 왜냐면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식이 사실 다르잖아. 거의 다 다르잖아. 그치? 그리고 못 보던 문제들도 사실 있으면 안 되는데 많이 반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던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너네 나중에 내신 준비하다가 딱 실제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봤던 문제가 몇 개 나올까? 보통 2달 동안 내신 준비하잖아. 한 3월이랑 4월에 내신 준비하고 4월 말에 시험 딱 보잖아? 그러고 너네 시험지 받아서 내가 그동안 수업했던 거랑 테스트 봤던 거랑 비교해 보잖아? 그러면 한 문제 빼고 다 들어가 있거든? 한 문제 빼고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한 7개, 8개는 진짜 개 많이 본 거야. 부교재에 있다거나 교과서에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봤을 거라 문제를 안 읽기 쉽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자주 보니까 그냥 외워버린 거야, 문제를. 근데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옴? 똑같이 안 나와. 가끔씩 똑같이 낼 때도 있는데 똑같이 안 나와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알겠지? 경우의 수에서 특히. 경우의 수에서 특히. 숫자 하나만 바꾸면 그냥 답이 확 달라지잖아?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 넘어가서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요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얼마 안 걸릴 테니까. 자, 그 전에 한번 정리만 하고 갈까? 성민아,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랑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잘 풀어야 돼?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이웃할 때 어떻게 풀어야 돼? 한 덩어리로 보라 그랬지. 한 덩어리로. 덩어리 뭔가 어감이 좀 귀엽지 않니, 글자가? 덩어리. 웃어 그냥. 예. 자,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풀라 그랬지? 사이사이에 낑겨 넣으라 그랬지? 그치? 사이사이에 낑겨 넣으라 그랬어.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나요? 풀지 마세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사건으로 풀지 마시고 그냥 사이사이에 낑겨 넣으세요. 자, 183번부터 봅시다. 1학년 1반 3명, 2반 2명, 3반 2명 세우는데 1반끼리, 2반끼리 이웃하래. 1반 덩어리 3명, 2반 덩어리 2명, 3반 쪼무레기들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그냥 나열하는 거니까 일단 이 덩어리들 나열해. 4팩토리얼. 그 다음에 덩어리 안에서도 순서가 있을 수 있으니 얘네들도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4팩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이니까 계산하면 288이 나옵니다. 맞죠? 24, 12니까 288. 자, 184번. 새쌍이 부부가 극장에서 6개 앉는데 부부끼리 이웃하래. 부부 덩어리 3팩 덩어리 안에서 나열 86에 48이죠. 그렇죠? 뭐 어렵지 않고요. 185번 봅시다. A, B, C, D, E, F를 나열하는데 A랑 B랑 이웃하거나 A랑 B가 이웃하거나 또는 B랑 C랑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지? A, B 이웃하는 거 구하고 B, C 이웃하는 거 구하고 둘 다 성립하는 거 빼주면 되겠죠? 그치? A, B 이웃하는 거 먼저 구해볼까? A, B 이웃하려면 얘를 덩어리로 보고 나머지 4개랑 나열하면 5팩토리얼. 덩어리 순서 2팩토리얼. 240이죠? BC가 이웃하는 거 구해볼까? 할 필요 없죠? 240이죠? 6명 중에 2명 이웃하는 거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빼줘야 돼. ABC가 이웃하는 거. ABC가 이웃하는 건데 그럼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나머지 3개랑 나열하면 일단 4팩토리얼. 근데 AB랑 이웃하고 BC랑 이웃하는 거 이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
ABC가 이거는 상관없는데 BAC 이지랄로 있으면 안 돼. 왜냐면 BAC는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여기 덩어리 안에서 순서를 정해줄 때 ABC 아니면 CBA 둘 중 하나니까 두 가지만 있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네들이 더하고 48 빼주면 436인가요? 432겠죠? 뭔 개소리야? 432다. 이렇게 되고요. 사실 이웃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186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웃하지 않는 건데, 자, 남자 5명, 여자 2명 일렬로 세우는데 맨 앞에 두 자리는 남자 세우고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돼.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데 사이사이 끼어들어 그랬잖아. 뭐 어디 사이사이.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세워. 남자 5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보이겠다. 남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먼저 세워. 이거 순서 상관 있는 거니까 일단 5팩토리얼.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남자 사이사이 여자 끼워주면 되는데 여기는 맨 앞에 두 자리는 남자가 무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안 쓰면 안 되고 여기에서 골라서 넣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여자 어디 들어갈래? 네 자리 중에 하나. 두 번째 여자 어디 들어갈래? 세 자리 중에 하나.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죠. 120에다가 1440이겠죠. 5번이고요. 187번. 중학생 5명, 고등학생 3명. 고등학생 이웃하지 마. 중학생 세워. 5팩토리얼.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리에 고등학생 3명 앉혀.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14,400이 나옵니다. (187번) 예? 198번. 자, 몇 개? 의자가 8개가 있는데 4명이 앉는데 각 학생 사이에 빈 의자가 1개 이상 있다는 거니까 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먼저 나열해야 돼? 공기. 의자. 빈 의자를 먼저 나열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 6번, 7번이랑 다른 점은 빈 의자니까 구분이 안 감.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가 의미가 없어. 앞에 있는 5팩, 5팩은 의미가 없겠죠? 다시. 빈 의자를 먼저 세워놔.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학생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5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고 남은 4자리, 3자리, 2자리겠죠? 그치? 근데 물론 얘들아 이거 전부 해설지 보면은 싹 다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5432가 아니라 5P4라고 써 있을 거거든? 근데 순열은 있잖아. 결국에 그냥 고배 법칙을 기호화한 거거든? 순열에서 기호로 쓰는 거에 장점이 단 한 개도 없어. 기호를 안 써. 서술형은요? 그때는 그냥 그때 가서 쓰시면 되고. 문제 풀 때는 그냥 싹 다 고배 법칙으로 하면은 더 편할 거야. 오히려 기호로 쓰려고 하면은 더 헷갈려. 자, 어쨌든 계산하면 120이겠죠? 189번 봅시다. 6개 의자가 있는데 남자 3명이랑 여자 2명 앉는데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데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남자 3명만 앉히면 되네. 먼저 맞아? 남자 3명인데 여자 2명인데 의자는 6개야. 그럼 남자 3명이랑 여자 2명이랑 또 뭐 있어야 되는 거야? 빈 의자 하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 3명이랑 빈 의자를 먼저 앉히는 거야. 빈 의자를 어떻게 앉히나요? 4자리 그냥 아무렇게나 앉히면 되겠죠? 그죠? 4팩토리얼. 일단 앉혀. 남자, 빈 의자. 근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 둘, 셋, 넷, 5개 골라서 2명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5자리 중에 앉고 4자리 중에 앉고 24에다가 20 곱하면 480이겠죠? 그죠? 답은 480이네요. 자, 하나만 더 하자. 189.5번 봅시다.
내가 만든 거야. 자, 남자 3자리 있고 3명 있고 여자 2명 있고 이번에는 비의자가 2개 있다라고 해볼까? 똑같이 여자는 이웃하지 말자. 어떻게 풀지? 일단 이웃해도 되는 거 나열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나열을 하면 보통 5팩토리얼인데 얘랑 얘랑 다른 게 비의자가 2개라는 거. 그죠? 얘는 순서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돼. 정확히는 2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순서를 무시해 주는 거니까. 그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 5개 중에서 비의자 골라. OC. 남은 3자리 남자 앉혀. 계산하면 여기 60이잖아. 여기 122로 나누면 60이야. 똑같아. 둘이 똑같은 상황이야. 맞아? 맞아? 둘이 똑같은 상황인 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실력이 올라갈 거야. 계산해보니 값이 똑같아서 똑같은 거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고 같은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어쨌든 뭐 아까 189번 답은 484번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적어도 다각형 격수,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분할 분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